그러면 가보겠습니다. 저 이런 말씀 좀 죄송하지만 진짜 의사 선생님 같진 않으세요. 바이크 되게 좋아하는 형 같은데. 이거는 뭐예요? 안 치워놨네. 염색약입니다. 오늘 찍는다 하셔가지고 잘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염색 좀 하고 잤습니다. 집 구경 좀 조금 시켜주시면. 집 구경이요? 뭐 없는데? 피아노는 왜 있어요? 피아노는 마음의 안정을 위해. 아, 피아노 좀 치시나요? 한번 쳐드릴까요? 네. 이거는 뭐예요? 이거요? 이거는 우비입니다. 오토바이 탈 때 이거 딱 쓰고 타면 비를 안 맞죠. 그러니까 저기 헬멧도 있더라고요. 오토바이를 되게 좋아하시나 봐요. 오토바이 탄 지 1년 이제 넘었는데 되게 좋아요. 서울에서 길도 안 막히고 매일매일 출퇴근도 재밌고. 와, 진짜 그냥 네. 혼자 사는 자취방인 네. 것 같네. 사실 집에서는 제가 할 일 거의 안 해서 거의 잠만 자러 쉬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진솔한 얘기 좀 담아보고 싶어. 안 그래도 병원 말고 집에서 보자 하시길래 뭐 무슨 얘기 하실까 싶어가지고 오늘 집에서 보자 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지금 피부과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여러 이제 그런 분야가 있는데 왜 피부과를 하셨는지도 궁금하고 또 어떻게 되셨는지도 궁금해요. 솔직히 좀 네. 의사 선생님하고는 안 어울리는 그런. 원장님은 남중 남고 나오신 건가요? 그렇게 보이나요? 나름 중학교 때 인기 있었습니다. 남녀공학이었습니다. 고등학교는 이제 남고 나왔죠. 부산에서 나오신 거예요? 부산 출신이고 초중고대 부산. 저는 제가 계속 부산에서 살 줄 알았어요. 그럼 어쩌다 서울에 올라오신 거예요? 이게 이제 의대 때 이야기로 가면은 의과대학 다닐 때 저는 의대 공부가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게 흥미있는 편이 아니었거든요. 어쨌거나 고등학교 때는 공부를 저도 하는 게 재밌고 부모님도 조금 열심히 시키시고 하는 만큼 좀 성적이 쑥쑥쑥 나오니까 그러면 나 의대 가야겠다 해서 의대까지는 잘 갔는데 막상 이제 의대를 가고 나니까 뭔가 좀 인생의 목표를 잃은 느낌? 좀 방황하는 시기를 몇 년 동안 많이 보냈어요. 공부도 좀 제대로 못하고 이게 열심히 하면은 성적은 잘 나왔는데 그 열심히 하고자 하는 동기가 너무 안 생기더라고요. 저공비행이라고 하죠. 어찌어찌 가까스로 유급을 안 하지만 계속 유급 안 하고 살아서 진급을 하는 그런 식으로 졸업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존감이 그땐 좀 많이 낮았어요. 왜냐면 어쨌거나 사람은 자기가 속해 있는 조직에서 뭔가 좀 잘해야 자존감이 높잖아요.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모인 의대라는 집단에서 이 성적이 되게 중요시된 집단인데 저는 그거를 열심히 안 했으니까 나름의 이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존감이 낮은 시기를 보냈습니다. 의대가 끝나고 의사들은 보통 바로 수련의 길을 밟거든요.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에서 설명하면은 의대 6년을 보내고 대학병원에 들어가서 잡일들을 막 하면서 이런저런 경험을 하는 인턴 1년을 겪고 그 다음에 본인이 원하는 과,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피부과, 성형외과 이런 걸 정해서 그것에 이제 집중 수련을 받는 3, 4년 레지던트 시기를 보내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전문의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그런 모든 이 코스를 수련이라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떤 과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도 좀 잘 안 들었던 거죠. 애초에 좀 공부를 함에 있어가지고 흥미가 딱히 가는 과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학교가 끝나고 수련을 가야 되는 시점에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은 그동안 조금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고 자존감이 낮은 상태로 살아왔는데 이 분위기와 결이 그대로 이어지는 수련으로 제가 바로 뛰어들면은 그 앞으로의 인생 또한 조금 열심히 살지 않고 좀 나태하게 보내게 되진 않을까 이런 걱정이 스스로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수련의 길을 안 가고 군대의 길을 택했습니다. 군대를 갔어요? 네, 의사들이 군대 가는 방식에 대해 좀 아시나요? 그 군의관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남자들이 본인 복무 시절에 제일 잘 보는 의사가 군의관이다 보니까 군의관을 많이 아시는데 군의관 말고도 몇 가지가 있는데 저는 공중보건이라는 걸 갔거든요. 이게 뭐 하는 거냐면 병원이 많이 없는 시골에서 보건소 같은 데 가서 복무하면서 이제 진료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민간인처럼 3년을 보낸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제 완전 좀 시골 같은 데 가가지고 어르신들한테 당뇨약, 혈압약 주고 간단한 소독 처치해주는 이런 1차 진료를 하는 의사거든요. 저는 부산 옆에 있는 거제도라는 데를 가가지고 3년을 보냈어요. 그래서 거제도 중에서 남부면이라는 완전 생 시골이 있는데 거기서 오랜 시간을 보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도 이제 거제도의 여러 곳을 돌아다니고 여러 사람과 소통하고 여러 취미 생활을 하는 시간을 3년 동안 보내면서 자존감도 엄청 많이 올라가고 뭔가 이 세상을 보는 시야가 훨씬 넓어졌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쪽에서 제가 서핑도 하고 스쿠터도 타고 독서 모임도 하고 뭐 영어 회화 모임도 하고 서핑하는 사람들이랑도 어울리고 또 제가 헬스도 엄청 열심히 했었거든요. 헬스하는 분이랑도 어울리고 하다 보니까 전에는 없던 유형의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게 됐거든요. 사실 사람 바이 사람이긴 하지만 이 의대
의대라는 집단의 특성상 조금 비슷한 결의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긴 해요. 공부 잘하는 집에서 유복한 환경에서 태어난 친구들이 많은데 그쪽에서 친구들만 어떤 의사가 될 것인가 어느 과가 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만 많이 나누다가 이제 공중보건의를 와가지고 뭐 서핑샵 사장님도 만나고 사채업을 하시는 분도 만나고 뭐 식당 하시는 분도 만나고 뭐 학원 선생님, 뭐 조선소, 용접공, 디자이너, 마케터 이렇게 다양하게 만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제가 간접적으로 흡수하고 또 굉장히 다양한 많은 책을 읽으면서 그동안 되게 좀 좁게 살아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되게 마음이 풍요로워졌던 것 같아요. 제 주특기가 또 어르신 상대하기라는 걸 배웠습니다. 조금 제가 다른 선생님들과 달리 잘할 수 있는 점이 이렇게 좀 친밀하게 소통하면서 근황 얘기도 나누고 자식 이야기, 살아가는 이야기, 뭐 그 시골에서 농사하는 이야기, 펜션하는 이야기를 계속 나누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진료 외적으로 이 사람을 알아가고 소통하는 과정이 좀 재미있더라고요. 그런 게 조금 다르다고 느끼긴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전에 피부과를 그러면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그런 폭넓은 경험을 가지고 다시 수련의 길로 뛰어들기로 결심을 했었거든요. 그때는 정형외과를 하고 싶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좀 멋있고 남자답고 뚝딱뚝딱거리고 돈도 잘 벌고 인기도 많고 하니까 나는 좀 열심히 살기 위해 그에 합당한 좀 보상을 얻기 위해 정형외과를 가야겠다 하고 이제 서울로 올라왔어요. 서울로 올라온 이유는 뭔가 부산에 계속 있겠다는 생각도 했었지만 서울이 내가 좋든 싫든 어쨌든 큰 물이고 한번 경험을 해보자 라는 생각에서 제가 부산에 있는 인제대학교라는 대학교를 나왔는데 인제대학교의 모체가 되는 병원들이 서울에도 몇 군데 있거든요. 그 중에 한 군데를 택해서 그곳에 정형외과를 가야겠다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인턴 과정 1년을 밟은 거죠. 근데 그 1년 과정을 하면서 여러 경험을 하고 여러 과를 거치는데 그 시간들이 오히려 저한테는 수련을 하지 않아야 될 이유를 더 많이 제공해주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왜요? 뭔가 적지 않은 시간을 병원에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어떤 한 전문의가 되기 위해서는. 근데 이제 인턴 1년을 하고 과에 따라 다르지만 3, 4년의 시간을 전문의로서 성장하기 위해서 병원에서 보내야 되는데 제가 그 공중보건의를 하면서 되게 다양한 경험들을 했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대학병원의 일들은 굉장히 깊습니다. 근데 좀 좁아요. 이 좁고 깊은 성장이 시간이 물론 필요하지만 제가 그 전에 겪었던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로 내가 이 의사 면허로서 할 수 있는 일이 꼭 이 대학병원에서 좁고 깊은 시간을 보내지 않고 바깥에서 폭넓은 경험을 하는 것이 오히려 나한테로 하여금 더 높은 삶의 질을 보장해주고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일을 더 빨리 찾을 그럴 기회비용들이 바깥에 많지 않을까 이런 의문들이 계속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공중보건의를 하고 온 의사와 조금 아닌 의사의 차이였던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거기서 이제 인턴 동기들이랑 굉장히 많이 친해졌는데 한 30명쯤 됐거든요. 그 친구들은 아무래도 의대 절차 받고 바로 수련 오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한 큰 의문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뭔가 일이 좀 힘들고 이 힘든 일을 계속 반복 노동을 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그런 의문이 계속 들었고 이제 결국은 인턴까지만 하고 부산 말고 서울을 한번 경험이라도 해보자 아니면 다시 부산 돌아오지 이런 생각을 했던 것처럼 수련 일단 유보하고 인턴까지만 하고 바깥 세상 일을 한번 해보고 좀 안 맞다 싶으면 다시 레지던트를 하자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턴까지만 하고 이제 밖에 나왔는데 그러면 이제 저는 전문의가 아니라 일반의인 거거든요. 일반의 하면 좀 어떤 느낌인지 와닿으시나요? 아니요, 자세히 잘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의사 면허는 가지고 있는데 아까 PD님이 말씀했던 피부과 전문의, 내과 전문의 이런 건 아닌 거죠. 그래서 일반의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바깥에 나와보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이런 아픈 거 치료하는 통증 쪽, 하나는 이제 예쁘게 해주는 미용 쪽, 이 두 가지로 크게 나뉘는데 저는 이제 이 두 가지 중에서 뭔가 미용 쪽이 되게 본능적으로 끌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전까지 전혀 접해보지 못한 영역이고 뭔가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 외모를 꾸미는데 관심 없었는데 이제 바깥에 돌아다니다 보면은 시내 피부과 성형과들이 아주 많잖아요. 저 안에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어떤 의사 선생님이 계시고 어떤 손님들이 올까? 이런 내용들은 의대라던가 대학병원 수련에서 전혀 배울 수 있는 과정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호기심과 궁금함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노원 쪽에 있었는데 서울에 수련 끝나고 집계약이 2년이었어요. 근데 1년이 지났으니까 아직 1년이 남아서 노원 쪽에 있는 피부과 쪽에 지원을 해서 이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왜 피부과 의사가 되었냐라고 했는데 엄밀히 말하면 이제 피부과 전문의는 아니지만 이제 미용 쪽으로 일을 선택하게 된 첫 발걸음은 그렇게 시작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후회는 안 하시나요? 너무 좋죠. 저는 제가 군대를 간 이후로부터 제가 걸어온 발걸음에 대해서 뭔가 아쉽다라고 생각한 적은 있어도 후회라던가 다시 돌아가고 싶다고 생각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만큼 열심히 살아온 것 같아요. 부원장으로도 조금 하시다가 네네. 이제 개원을 하셨는데 네네. 통틀어가지고 좀 기억에 남는 손님분이 계셨을까요? 여러 가지 병원에서 부원장을 좀 거치게 됐는데 아무래도 뭐 병원 성격도 다르고 다양한 환자분들을 만나겠죠. 첫 번째 직장에서 있었던 손님이긴 하거든요. 제 어머니
저희 뻘쯤 되는 한 60대쯤 되는 아주머니셨는데 저희 아버지와 고향이 같으셨어요. 저희 아버지 고향이 의령인데 의령 출신이셔가지고 그 색소 레이저, 얼굴에 레이저 토닝 해주는 거 있잖아요.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때 막 얘기 나눴듯이 뭐 5회에서 10회 정도 하다 보니까 한 1, 2주에 한 번씩 손님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1, 2주마다 보고 레이저 하면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좀 친해지고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그 아주머니랑 뭐 많은 얘기를 나눴죠. 고향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누고 자기 자식에 대해서 나누고 뭐 피부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얘기를 나누고 그러다가 이제 10회가 끝났어요. 아주머니가 그동안 저한테 먹을 걸 많이 들고 오셨거든요. 뭐 김치도 싸다 주시고 자기가 만든 만두라면서 만두도 들고 오시고 그러다 마지막에는 편지랑 식혜 같은 걸 만들어서 들고 오셨거든요. 그래서 봉투를 하나 주시는데 전혀 예상을 못 하다 보니까 되게 감동을 받았죠. 그래서 집에 가서 이제 그 편지를 읽어봤는데 어찌됐건 간에 그런 시간들이 되게 좋았다. 얼굴이 밝아지게 해주셔서 감사하지만 뭐 원장님이랑 얘기하면서 되게 좋은 에너지를 받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약간 눈시울이 좀 찡해지는 그 편지가 저한테 좀 이 피부과라는 업을 조금 재해석하게 될 계기를 마련해 주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저는 그 전까지는 색소 레이저를 잘 하려면 뭐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고 보톡스 필러를 잘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 조금 의사에서 테크니션적인 부분에서 조금 집중을 했다면은 좀 그때부터 예뻐지기 위한 시술과 행위들을 토대로 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조금 정을 나누는 이 매개체구나. 피부과는 사람들이 예뻐지기 위해서 오지만 우리가 그 과정에서 소통을 하고 언어 교환을 하고 몸짓 교환을 하면서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이 사람한테 따뜻한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는 직업이구나. 그리고 내가 뭔가 다른 의사 선생님보다 이런 소통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강점과 성격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걸 좀 확인해주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원을 하게 될 때도 시술만 띡 하고 끝나는 병원보다는 이렇게 사람과 사람이 좀 가까워지고 이분이 주인공으로서 멋진 얼굴을 갖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시술을 해주고 좋은 에너지를 전달해주는 그런 병원을 만들고 싶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앞으로요. 일단 요새는 고민이 좀 많습니다. 병원을 오픈하고 나니까 이런 손님과의 소통 방식, 시술을 잘하는 것, 이것에 대한 고민도 물론 하지만 이것을 이제 매뉴얼하고 시스템화하는 것도 우리 직원분들이 제 생각을 잘 아시고 그걸 이해해서 병원 전체에서 제가 원하는 가치관이 잘 전달될 수 있게 손님에게 그렇게 하는데 좀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데 거기서 되게 아직까지 제가 부족한 부분이 많고 좀 성장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냐 물어봤는데 제가 가졌던 그런 이상과 가치관이 이 하나의 병원 브랜드에 잘 녹아들어서 오시는 손님들이 에너지를 받을 수 있게 노력하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제일 많이 읽는 책이 이거예요. 리더가 되시려고? 네, 피디님도 어떻게 보면 사장이신 거잖아요. 읽어보셨나요? 아, 네, 읽어봤습니다. 되게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시술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고민도 많은데 한 조직의 리더로서 좀 어떻게 성장하고 직원분들을 어떻게 좀 잘 대해드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병원에 항상 붙어있는 접수 데스크에 이제 직원만 볼 수 있는 쪽에 정직, 친절, 꼼꼼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아, 보셨구나. 그걸 이제 항상 네. 직원들한테 말씀하시구나. 네. 그렇게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쵸. 말은 많이 하는데 이 말과 행동이 일치하게 만드는 게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봐주잖아요. 네? 직원들이 볼 텐데. 아, 물론 다 열심히 해주시는데 저도 부족한 사장이고 함께 으쌰으쌰 하는 거죠. 오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저의 짧지만 압축된 좀 성장 스토리를 들려드렸던 것 같고 이제 저는 인생에 있어서 개원을 시작해서 손님분들을 하나하나 만나는 단계에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이 유튜브도 시작한 건 맞거든요. 근데 단순히 손님을 많이 데려오고 싶다 이런 것보다는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보시고 어떤 분들은 뭐 피부 검은 의사놈이 떠드네 하고 떠나가실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좀 재밌게 보시고 좀 공감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과의 만남을 앞으로 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점점 더 많이 늘려나가고 싶습니다.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고 하셔야죠. 이상한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